before, after로 나눠져요. 서든여학교를 만나기 전과 후로 14살 1964년도에 서든여학교를 만나고서는 계속 서든여학교를 가슴에 담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지금 저쪽에 평택여고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 1992년도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 선생님은 댁에서 출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든여학교에서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지겹도록 서든여학 얘기를 했어요. 그 증인인 거죠. 전태일 씨는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노동법을 알아야지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었으면. 저는 대학생, 그것도 최고의 서울대학교 학생들 선생님을 몇십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행운하고 축복을 받은 거죠. 16살 때 서정주를 키워준 것은 바람이라고 했어요. 박애란을 키워준 것은 그리움이었어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새며 목마를 타고 떠는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얇은 사, 하얀 옷가루, 고이 접어서 날려내라.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문 뭇같이 까딱도 하지 않는데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제가 평택여고 근무할 적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꽃을 갖다 드리고 뭐 좋아하는 뭐 책도 선물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그 심정을 양성적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들은, 여학생들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그 선생님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사랑하면서 혹시라도 눈치챌까 봐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었죠. 그것이 문학의 밥은 고통이거든요. 행복한 사람의 일기장은 비어 있어요. 제 일기장은 차고 넘치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그리움들이 모두 알알이 연걸어서 지금 그것이 책으로 나온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어떻게 해주셨냐.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간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는 그게 길 위로다가 넘쳤어요. 그럼 우리들이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구두를 벗고 또는 운동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서는 애들을 하나하나 업어서 그 길을 건너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요, 제가 우리 집 벽에다가 공주 그림을 끝도 없이 그려서 붙였어요. 애들이 평택여고 근무할 적에 선생님 김자옥 같아요. 그러면 뭔 소리야? 김자옥은 내 아들거든? 내가 오리지널이거든? 어려서부터 뼛속부터 공주였어요. 저는.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꿈을 그대로 이어주신 거죠. 여러분들 빨리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학교에 뛰어간 적 있으세요? 선생님이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제도 그랬어요. 근데 빨리 뛰어가서 선생님이 보고 싶어.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게 우리 학생들이래요.
대학교 졸업생 중에 우리 동기 중에 두 번째로 결혼한 애가 있었어요. 너무 울더라고요. 왜? 걔가 좋아하는 학생이 따로 있었거든. 마음은 다 그 선생님한테 뺏겨놓고서는 몸은 그 남자한테 가니까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어요. 완전히 얘가 우거지상을 하고 울더라고요. 신부가 좀 예쁘게 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거지상을 하고 울더라고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한테 만년필을 무릎을 꿇고 바칠 수 있다. 이거 아마 상상도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왜요? 요게 그 선생님이 저보다 4살이 위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선생님과 제자와 남자와 여자의 그 시소 타기를 아주 여러 번 한 거죠. 번갈아 가면서 한 거죠.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단순히 선생님으로서 나한테 그거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선생님은 저를 너무 잘하셨어요. 저한테 이놈의 기족주의자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농대에서 뭐 음악회를 한다든가 연극을 공연한다든가 우리들을 다 데려갔어요. 거기 와서 그것을 구경시켰어요. 나는 음악회에서 나오기가 싫어. 그 음악회를 들을 적에는 너무 좋은데 거기서 빠져나올 적에는 마치 왕자님하고의 즐거운 무더회가 끝나고서는 다시 제투성의 손으로 돌아간 신데렐라의 심정이 돼서 굉장히 참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를 제가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라. 빨리 받으라니까 명령을 하면은 제가 분명히 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받을 테니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로맨틱한 왕자님을 제가 평생 어떻게 가슴에서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작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나를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네가 밥을 먹고 잠을 잘 수가 있니? 지금 저쪽에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 회장님이 계신데요. 우리가 모임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부채 과자가 있고 반 과자가 있더라고요. 옆에서 팔고 있는데 그걸 보자 다시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울고 싶은데 어떻게 그 여자 총무님을 부둥켜 안고서는 또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가신 다음에 몇 개월 동안을 눈물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학교 선생님들은 평생 제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젊음하고 바꿔버렸어요. 야학교 선생님들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학교 애들은 모두 다 선생님들한테 자기 영혼을 뺏겼어요. 그 정도로 야학 선생님들이 우리들한테 교육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그 야학 건물을 선생님들하고 야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그런 건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걸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거칠어요. 뭐 다들 아마추어잖아요. 선생님들이라고 해봤자 20살, 19, 뭐 21 이렇게 어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려고 한 그 마음가짐은 얼마나 훌륭한지 뭐 이것을 뭐 제가 글솜씨가 짧아가지고선 제대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그 학교를 지어주시는데 어느 날 아주 늦은 가을이었어요. 비는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야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야학교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늘 노래를 불렀거든요. 즐거운 곳에서는 이게 그 당시 홈 스위트 홈
우리의 교가였거든요. 이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따라하다가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울어버렸어요. 날은 춥지, 배는 고프지, 일은 고되지. 그러니까는 그 20살 어린 대학생 선생님들하고 그 여학생들하고 같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떠들면은 선생님이 어디선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선가 가져오신 매를 당신 오른손에 들고선 왼쪽 팔목을 사정없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서는 있다가는 선배 언니가 가서 그 매를 뺏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니 내가 맞아야 한다고 당신 팔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끝나면은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우리들이 위험하다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아까 그 마녀필 사건도 우리 집에 거의 다 와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교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학생들한테 교재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서든야학 선생님이고, 서든야학 선생님들이 가장 훌륭한 교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생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SBS, MBC, KBS, MBN, EBS, 국회방송까지 각 방송국을 다 섭렵을 했는데, 방송 출연 이거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항상 가서 얘기한 것이 서든야학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 우리 선생님들이 야학을 만들 적에 누군가는 이거를 책임지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자재를 가져갈 수도 있고 허물어뜨릴 수도 있고 이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3개월 동안을 지키시느라고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가셔서 F가 몇 개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구적이고 성실하신 분들인데 우리들이 아니면은 절대로 F가 나올 분들이 아니죠. 근데 저는 학생으로서 이것을 보상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언젠가는 내가 이 얘기를 꼭 글로 써서 세상에 널리 알 거야. 널리 알릴 거야. 이 숭고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널리 알 거야. 정말 결심을 하고 또 하고 몇 번이고 했어요. 1967년도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52년 전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 67년도에 결심한 것이 이제 올해 비로소 결실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로까지 왜 이것이 좀 더 확산돼야지 제가 좀 속이 후련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꿈은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은 울었어요. 스승의 날이 되면 애들이 꽃을 달아주고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면 울었어요. 왜요? 18살 때 제가 생각나서요. 17살 때 야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우리들이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눈만 뜨면 야학교에 와서 살았는데 그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우리들은 서울대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농가대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서든야학교를 다녔다고 하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서든야학교에 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떠나래. 너네들 졸업했으니까 이제 떠나래는데 우리들이 안 가고 있었어요. 그냥 울고선 안 가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선 선생님들도 마음이 아프니까는 사거리 집에서 그 소주 한 병 들고서는 야학교에 가서 다시 한잔 하려고 했는데 웬걸 우리들이 다시 야학교에 와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오신 걸 보고 애들이 뛰쳐나와서 선생님들 붙잡고 울어서 선생님들 또 울었다 그러는데요. 우리들은, 저는 4년 동안 서든여학을 다녔는데 1년 다닌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인데 이 남학생이 뭐라 그러냐, 서든여학교를 내 영혼의 성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든여학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1년이든지 4년이든지 상관없어요. 내 영혼의 성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우리나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학부형들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교육은 1등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67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떠나기 싫은데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68년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데락은 뭐 방직공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와서 근무를 하는데, 야, 이건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동화 속에서는 내가 공주인데 내가 여공이라도 안 되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러다가 정말 이거는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어느 날 wanna to be, that is a question. 이 말을 되내면서 길을 걷다가 뭔 생각 쾅 부딪혔어요. 근데 누가 나 쳐다본 사람은 없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때서 보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원초적인 고민을 하다가는 앞에 전신주가 있는지 모르고 그걸 들이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는, 그래,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살 수는 없어. 내 스스로 울면 안 돼, 짜장면은 돼. 내 스스로 내 삶을 마감하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약 선생님들한테 뭔가 내 고마움을 표시하고 떠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죽으려고 작정하고서는 생각한 것은 오로지 우리 선생님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야학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내 고마움을 전달하고 떠날까 생각을 하고서는 국리를 하니까요. 제가 바느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정점에 가서 그 짜투리 헝겊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위로다가 장미 모양으로다가 큰 거,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렇게 몇 겹을 오려가지고서는 그것을 바느질로 꾸몄어요. 그리고서는 양쪽에는 사철나무를 또 꾸며가지고서는 꽃을 만들었죠. 드디어 1968년도 제 18살 때 5월 15일 야학교에 가서 그 꽃을 달아드렸어요. 선생님들을 그 작은 서든여학교 운동장에 다 서시게 하고서는 한 분 한 분 꽃을 달아드리는데, 이렇게 눈물 많은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입술을 꼭 깨물고 절대로 내 속을, 제가 또 지독한 면이 있거든요. 제 속을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 꽃을 다 달아드렸어요. 그래놓고 그동안에 사 모았던 수면제를 먹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하늘색 브라우스를 입고 그러고서는 약을 먹었어요. 저는 터무니없는 낭만주의자거든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죽은 모습이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복장으로다가 약을 먹고서는
안 쓰는 건너방에 가서 이제 누웠다가 뭐 이게 이틀 만에 깨났으니까 제가 여기 살아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는데요. 제가 살아서 다시 살아서 얼마나 안 돼? 선생님들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깨어났는데요. 정말 싫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결심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야. 나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굉장히 참담했는데요. 그 텅 빈 가석을 안고 다시 서등여학교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거기 선생님들 몇 분이 계시더니 뭐 제가 뭐 사나우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는 얼굴이 파리했겠죠. 너 왜 그러냐? 그러더니만 선생님들이 자꾸 캐묻는데 처음에 말을 안 하다가는 나중에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삶의 의지를 다시 심어 넣어주려고 아주 애를 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 백화점에 취직도 시켜주시고 그 전에 조용민 선생님 은근한데 지금 또 소원이 있어요. 조용민 선생님한테 맛있는 밥을 꼭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들한테 빨간 머리엔 책을 사다 주시고 소풍날이면은 다리가 아파서 소풍을 못 가는 애를 업어가지고서는 그 소풍길 20리길을 왕복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튼튼하신 분이냐? 안 그래요. 백가죽하면 등가죽이 말라버리신 분이에요. 달라붙어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 그 애를 업어서 왕복길을 갖다 주신, 데려다 주신 분인데 이 선생님이 당신이 직장을 다니실 때는 우리들을 모이라 그러면서 뭐 밥도 사주고 노래방에도 데려가고 그러시다가는 당신이 벌이가 시원찮아지시니까는 우리들한테 패키치는 거 싫으니까는 아예 나오시지를 않는데 나 이 선생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 이 선생님한테 꼭 밥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는 이 조용민 선생님이 저를 중국집에 들어가시면서 볶음밥을 시켜주시면서 먹으라 그래요. 근데 나는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입을 벌리고 뭘 먹어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자꾸 먹으라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조금씩 먹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도요. 내가 너무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 꽃이 꽂인 그런 모자를 쓰고 죽었다고 하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그때요 제가 죽을 적에요. 꽃이 꽂인 그런 모자를 쓰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누가 너한테 아름답다 그러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겉으로는 말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만 선생님 유리관 안에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왕자님이 오 말아 beautiful girl 했거든요. 선생님들 64년도에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제 2019년 아날로그 시대에 만나서 지금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선생님들을 뵙고서는 이게 결국은 뭐냐? 제 한풀인 거예요. 이게 속에 고여있는 것이 다 이렇게 글로 나오니까는 글로 수다를 떠니까는 이제 풀어진 거죠. 옛날에는 한 선생님한테도 고백을 못했는데 이제는 온 세상에 나 그 선생님 사랑한다 그러고는 지금 떠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속에 쌓인 것은 글로 푸는 것이 정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